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예를 맡게 된 유재와 김설원입니다. 네, 이번 자연공학 공유회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번 공유회에서는 총 6팀이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팀 바로 들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발표팀은 최지성님과 유시원님의 해석기야 발표입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석기와 수업에서 나온 유시온, 최지성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할 발표는 좌표평면 위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하고 증명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희 이거 왜 하고 있죠? 왜냐면 저희가 해석기와 수업에서 배웠던 그런 수학의 아름다움과 논리적인 체계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사전에 필요한 배경 지식과 그러한 공식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를 시온이가 소개해주고 저는 그 방법에 따라서 식을 쭉 전개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카메라로 이쪽에 있는 분들은 칠판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직접 전개하는 거를 카메라로 생중계해 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일단 저희는 좌표평면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점 하나와 직선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리를 구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일단 임의로 P라고 이름 짓고 x1, y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선은 L이라고 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이것도 이름 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이 거리는 수학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 최단거리 이렇게 수직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거리 A 이름도 부르기 쉽게 D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두 거리를 이 거리를 구하려면 이 P와 여기 끝까지의 거리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 직선과 이 L의 교점을 Q라고 하고 x2, y2라고 이름 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P와 Q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저희는 지금 이 P는 처음에 알고 있었는데 이 Q에 관해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Q의 좌표를 먼저 구하려고 합니다. 스텝 1! Q를 구하자. 근데 Q를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 점 P와 Q를 지나는 직선과 직선 L의 교점이 Q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교점을 구하려면 방정식을 연립하면 교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L은 아는데 이 점 P와 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저희가 모르잖아요. 이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할까요? 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점 P와 Q를 지난 직선과 직선 L이 수직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좌표평면 위에서 서로 수직하는 조건을 가진 두 직선은 수직 조건을 활용해서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알아낸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bx 플러스 bx 마이너스 ay 마이너스 bx1 플러스 ay1은 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저희가 구한 방정식과 이 직선 L의 방정식을 연립하면 Q의 좌표를 알아낼 수 있겠죠. 대박. 그러면 이 Q의 좌표를 알아낸 것을 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으로 이 D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루트하고 네,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데 이걸 좀 약간 고등학교 되면 좀 어렵게 하더라고요. x2 마이너스 x1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대박!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이런 절차를 지성 오빠가 실전으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따랐다. 자, 조금 길어요. 그리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를 거예요. 그냥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있구나.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좋아요. 자, 일단 Q를 구하기 위해선 두 가지의 방정식을 연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과 bx 마이너스 ay 마이너스 bx1 더하기 ay1은 0이라는 식을 연립했는데 저희는 가감법이라는 연립 방정식을 피하는 방법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위쪽에 b라는 애를 곱하고 아래쪽에 a라는 친구를 곱하면 자 식이 abx 더하기 b제곱 y 더하기 bc는 0 그리고 아래쪽은 abx 마이너스 a제곱 y 마이너스 abx1 더하기 a제곱 y1은 0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저희는 가감법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위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주면 여기는 x라는 미지수 하나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붙으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y를 곱해주고 더하기 bc 마이너스 더하기 abx1 빼기 a제곱 y1은 0.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좋아요. 자, 자, 그러면 저희는 y라는 친구를 알고 싶잖아요. 그럼 y라는 친구 제외하고 나머지 다 이항해서 y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이항했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bx1 더하기 a제곱 y1 이 y라는 친구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구한 y는 이 점 Q의 y좌표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점 P의 좌표는 알고 있고 점 Q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y좌표는 알았으니까 이제 뭘 알아야 돼요? X요. x를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식에 y 값을 대입해서 x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x 더하기 b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bx1 더하기 a제곱 y1에 c를 더해주면 0이 됩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계산하기 편하게 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친구를 없애줄 거예요. 그래서 이 식 자체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곱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이 b를 분배해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a제곱 플러스 b제곱 x 더하기가 아니죠? 네. 마이너스 b제곱 c 마이너스 ab제곱 x1 더하기 a제곱 by1 더하기 a제곱 c 더하기가 맞죠? 네. 네. b제곱 c는 0. 아우, 힘들다. 이렇게 됩니다. 쭉 봤을 때 이 b제곱 c라는 친구가 공통되게 나오는데 부호가 다르죠. 1에서 1 빼면 몇이에요? 야. 0이죠. 그래서 하나씩 없어져요. 자, 그리고 또 한번 쭉 보면 이 a라는 친구가 공통되게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씩 지워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 x를 곱해주고, 이거 사라졌고, a 사라졌으니까, 마이너스 b제곱 x1에 a 더하기가 있어야죠. ABY1 더하기 AC는 0. 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AC. 자, 역시나 저희는 X값을 알고 싶기 때문에 X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이항하게 되면 X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B제곱 X1 마이너스 ABY1 마이너스 AC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저희가 지금 XY, X2, Y2의 좌표를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식을 활용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먼저 루트를 씌워주고요.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왼쪽에다 그려. 왼쪽에다 그려야겠다. 루트. 자, x2가 a제곱, 아니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b제곱 x1 마이너스 ab y1 마이너스 ac의 x1을 뺀 거의 제곱에 더해서, 자, y2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b x1 더하기 a제곱 y1의 y1을 빼서 제곱해주면 이게 선분 D의 길이가 됩니다. 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루트가 있어서 계산하기 불편하잖아요. 이게 그냥 지워줄 거예요. 안 되죠. 근데 반대편에 제곱을 해주게 된다면 양변에 같은 수를 제곱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그래서 저희는 역시나 여기도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통분을 해줄 겁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b제곱 x1 마이너스 ab y1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제곱 x1 마이너스 b제곱 x1에 괄호치고 제곱해주고 더해서 이쪽도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d x1 더하기 a제곱 y1 마이너스 a제곱 y1 마이너스 b제곱 y1의 제곱. 여기부터 d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또 봤을 때 공통된 수인데 부호가 다른 친구가 하나 있어요. B제곱 X1이요. 똑똑하신데요? 그래서 이 친구도 하나씩 지워주시고, 이쪽에서도 있는데 a제곱 y1이라는 친구가 부호가 다르고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씩 지워줍니다. 자, 그러면 남은 분모식이 이렇게 되겠죠? 네. 요거 없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저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분모가 같기 때문에 전체 식을 하나의 식으로 모아줄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 제곱이라는 수를 뿌려줄 겁니다. 뿌려 해서, 자, 좀 길어요. 네.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제곱을 해줄 겁니다. 자, 제곱을 각각 뿌려줬기 때문에 분의, 어쩔 수 없어. 여기서 a라는 수가 공통되게 들어가 있죠. 네. 그럼 저는 a라는 친구를 하나로 묶어서 제곱을 포함해서 뿌려줄 겁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x1의 제곱 더하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b라는 친구가 공통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b를 함께 빼주면서 제곱 뿌려주고 c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또 가만 보면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오, 뭐예요? 마이너스 c인데 속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이 같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좀 더 보기 간편하게 정리를 해 줄 겁니다.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을 해주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아이고 마이너스 틀렸대요.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의 제곱. 자, 저희 많이 왔어요. 졸리시죠? 네, 저희 한 70% 재우기로 하고 나왔는데 아쉽네요. 자, 그래서 보면 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친구가 분모와 분자에 각각 있기 때문에 하나씩 지워주게 되면 자, 이 식이 네,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의 제곱은 d제곱. 끝일까요? 아니야. 뭘 더해야 될까요? D제곱 풀어요. 그렇죠.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d의 제곱이 아니라 선분 d의 길이였기 때문에 이 제곱을 없애주고 아까 숨겨놨던 루트 친구를 다시 불러와 줄 겁니다. 네, 그러면 루트를 분모와 분자에 각각 넣어주게 되면 분자의 경우에는 위에 제곱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워주면서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분자는 ax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절대값이 됩니다. 왜냐? 제곱해 있던 거를 루트를 통해서 없애줬기 때문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밑에는 AX1인데 1 빠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제곱을 없앨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ax제곱 플러스 b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제곱을 못 없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이게 d다. 그래서 좌표평면을 위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절대값 c 됩니다. 오, 멋있다. 여러분, 이해되셨겠죠? 똑똑하니까. 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 없어요? 피드백 해주실 분 계신가요? 네. 채민님. 등호 빼먹지 말고 해주세요. 등호요? 아, 여기 D는 제가 생략하겠다고. 아, 이거 그 식에서 다음 식으로 넘겨서 써달라. 알겠습니다. 네. 또 없으시면 송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아두이노 발표를 맡게 된 김훈희입니다. 목차부터 설명드리자면 일단 아두이노라는 것이 뭔지 한번 설명해 드린 다음에 저희 수업에서 프로젝트 했던 홈IoT를 이제 앱이랑 코드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아두이노라는 것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 아두이노는 그 다오리가 논문 프로젝트 할 때도 썼던 친구인데요. 그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는 이렇게 아두이노 보드로 생겼는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0부터 13번까지 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양한 센서와 모듈이나 그 연결을 한 후 이제 코딩으로 명령을 해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아두이노를 쓰려면 일단 이 아두이노 보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 친구가 더 필요한데 그게 바로 여기 가운데서 보이시는 그 하얀 색깔 친구입니다. 이건 바로 빵판인데요. 여기서 이제 연결을 해서 네. 네.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보이시는 거는 저희 아두이노 수업에서 홈IoT라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LED가 총 4개가 있고요. 거기 위에 보시면 창문도 있고 그거 이제 LED를 껐다 켰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닫아서 할 수 있는 걸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앱이 필요한데요. 그 앱을 저희가 이렇게 블록 코딩으로 코딩을 했습니다. 그 원래는 제가 나와서 그 작동하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코딩을 학교 컴퓨터로 했는데 그 컴퓨터가 오늘 없어가지고 그건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코드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 아두이노를 쓰려면 저희는 2가지를 했거든요. 그 아두이노 코딩이랑 그리고 그 앱 코딩을 둘 다 연결시켜서 해야 돼요. 그래서 아두이노 코드는 여기 일단 위에서는 그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사전에 이미 코딩을 해놓던 거를 이제 줄여서 그걸 여기다 연결시켜서 쓸 수 있게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몇 번 핀에다가 어떤 거를 연결했는지 여기 연결시켜 놨습니다. 네. 그리고 아두이노는 그 코드를 총 보면 2파트로 나눠지는데요. 한 번은 모잇 셋업이랑 모잇 루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모잇 셋업은 처음에 딱 한 번만 실행이 되는 코드고요. 모잇 룹은 계속 진행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잇 셋업에서 좀 전에 여기 define에 몇 번 핀에 무슨 변수를 넣을지 설정을 해놨잖아요. 거기에 이제 값을 입력할 수 있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이드 룹에 들어가 보자면 여기 첫 번째 블록에는 온도랑 습도를 알 수 있게 온도랑 습도 센서가 있어요. 그걸 이제 그 값을 받을 수 있게 코딩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 문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케이스 A, B, C, D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다양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케이스 A 같은 경우에는 A라는 값이 입력되었을 때 room A라는 방에 그 LED는 켜지라라는 걸 코딩을 해놨고요. 그리고 B에서는 그 반대로 불이 꺼져야겠죠. 그래서 불이 꺼지는 것도 코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C랑 D는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기능이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는 총 방이 4개여가지고 LED 4개로 확대를 시켜보면 케이스 A부터 케이스 H까지는 불을 그냥 껐다 켰다 하는 것만 설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밀어줘가지고 I랑 J가 이제 창문 여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케이스 K랑 케이스 L을 추가했는데요. 케이스 K는 빛과 모드예요. 그래서 들어올 때 그 거실 불이 켜지고 창문이 열리는 걸 설정해놨고요. 그리고 케이스 L은 외출 모드여서 나중에 나갈 때 불을 다 끄고 창문 닫는 기능을 설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아두이노를 하려면 저희는 아두이노 코드랑 앱 코드를 둘 다 사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2개 한번 비교를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왼쪽에 보이시는 게 앱 코드입니다. 그래서 언제 실행이 되냐면요. 그 앞전에 여기 가운데 보시면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실 스위치가 변경이 되면 작동하는 친구인데요. 그래서 만약 그 스위치가 변경되었으면 여기 첫 번째 노란색 블록 안에 또 노란색 블록이 있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블루투스 클라이언트가 활성화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그 아두이노 보드가 그 앱이랑 연결이 됐다면 실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실이 이제 킨다고 이렇게 스위치를 켰다면요. 그럼 블루투스 클라이언트가 A라는 텍스트를 이제 아두이노 코드한테 보내요. 근데 여기 스위치 문에 보시면 케이스 A는 Digital Light Room LED High잖아요. 그러니까 High니까 불이 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을 킨 후 LED 전등을 작동하였습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거실을 킨 게 아니고 껐다는 스위치를 눌렀다면 그 케이스 B라는 텍스트를 보내가지고 케이스 B라는 경우가 작동이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LED를 끄고 그리고 나중에 LED 전등을 소등해왔다는 말이 나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피드백 있으신 분 있을까요?
소스 코드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펑션에 라이트라는 게 있는데 파라미터 0, 90, 80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어떤 용도인지 궁금해요. 이거 말하시는 건가요? 네. 그 BT 비긴이요? 맞지요? 어떤 부분? 제일 안에 오른쪽 제일 안에 라이트의 0. 아, 세브 브라이트요? 아, 그게 저희가 창문을 열 때 여기 보이시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게 서브모터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걔는 이제 이런 막대기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몇 도로 회전하는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이제 0도로 그냥 직선으로 하는 겁니다. 네. 없으시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명창 강명찬이고요. 앞서 파이썬이라고 하셨는데, 파이썬이 아니라 인공지능 수업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네,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공지능 수업에서 챗봇 만들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챗봇이 무엇일까요? 한번 또 설명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챗봇은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나뉘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머신러닝은 이제 데이터와 해답을 모두 분석하고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또 그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이고요. 딥러닝은 데이터만 주어지고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값을 알아서 분석해서 찾아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음으로 좀 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네, 저는 이 챗봇을 만들 때 솔직히 되게 많은 주제가 떠올랐어요. 패션 추천해주는 챗봇이나 심심이랑 이루다 같은 그런 챗봇을 만들까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만들려면은 좀 제가 좋아하고 평소에 좀 많이 즐겨 했던 것을 한번 챗봇으로 만들어 보면은 좀 더 막힘없이 만들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좋아하던 게임에 대해서 게임을 소개하는 챗봇을 만들려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보다 인기가 있고 좀 대중적이고 어느 정도 스케일이 있는 게임을 한번 소개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이거는 PC방에서 점유율 그래프를 조사해서 나타낸 겁니다. 일단은 롤이 압도적으로 1등이었어요. 롤이 압도적으로 1등인 수치를 달성했고, 그래서 롤을 소개하는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 다이얼로그 플로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이 친구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이고요. 장점으로는 챗봇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과 같은 다양한 플랫폼과 연동을 지원해서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이얼로그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 친구는 에이전트, 인텐트, 엔티티로 나뉘게 됩니다. 에이전트는 하나의 프로젝트예요. 말 그대로 제가 게임을 소개하는 챗봇을 만든다 했으니까 게임을 소개하는 챗봇, 이게 에이전트가 되는 거고요. 또 에이전트 안에서 인텐트랑 엔티티로 나뉘게 되는데요. 인텐트는 말의 의도를 파악하고 엔티티는 말을 분류하는 친구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잘 지내셨나요?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인텐트는 지금 사용자가 인사를 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떤 답변을 내야겠다. 이렇게 예측하고 결정하는 친구고요. 엔티티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잘 지내셨나요? 이 단어는 인사하는 단어구나. 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친구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다이얼로그의 기능도 알아봤고, 그럼 저는 다양한 인텐트를 다이얼로그에 생성을 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라인, 미드, 스타트, 영어 사전 이런 게 모두 다 인텐트이고요. 그 중에서 스타트, 인텐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이 초기화 yes, 뭘 할까? 뭘 하면 돼? 이거는 사용자가 입력했을 때 대답을 예측해서 이 오른쪽에 보이면 사용자가 이러한 대답을 썼을 때 챗봇은 여기에 보이시는 이 문구를 출력해주는 그러한 코딩입니다. 이거는 따로 텍스트 코딩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이 인텐트도 모두 똑같이 코딩을 했고요. 다음으로 저는 제가 만든 챗봇을 조금 더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과 연동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페이스북 페이지도 생성을 했고요. 지금 이게 치시면 나오는 페이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네, 뭐 이렇게 뭐 안녕 치면은 이렇게 먼저 인사말 나오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바로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할 건지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라인 설명을 눌렀다 하면은 이렇게 또 라인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유도하는 챗봇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좀 소감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롤이라는 게임은 되게 데이터가 많은 게임입니다. 뭐 챔피언 수도 160개가 넘어가고 뭐 그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임인데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다 담지 못해서 이 챗봇을 미완성하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챗봇은 이렇게 보시면은 텍스트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로만 전해야 되니까 좀 뭔가 전달의 한계가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좋았던 점은 좀 다른 플랫폼과 연동하고 또 구현 과정에 있어서 많은 배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드백이나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합론 발표를 맡게 된 오지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우선 조합론이란 유한한 대상을 연구하여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의 개수를 세거나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는 수학의 분야입니다. 다음으로 파스칼의 삼각형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수들을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것을 말하며 이 삼각형의 규칙은 서로 이웃하는 두 수끼리 더하면 두 수 아래에 수가 이렇게 값이 나타납니다. 그런 규칙이 있고요. 이 규칙으로 조합을 나열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방정식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주어진 수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인데요. 옆에 보시면 2, 1, 2로 수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저기 예시로 x 플러스 y 5제곱까지 썼는데 이제 x 플러스 y 6제곱을 편하게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수를 더해가지고 나온 값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네, 안녕하세요. 변수진입니다. 네, 파이썬 프로젝트 노인들을 위한 복합 프로그램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은요, 바로 이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프로그램명은 노인들을 위한 복합 프로그램 하모니입니다. 일단 이 하모니라는 프로그램명은 하모니, 조화를 뜻하는 하모니에서 왔고요. 이게 한국어로 읽으면 하모니인데 영어로 읽으면 할모니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약간 발음이 할머니처럼 느껴진다라고 해서 노인들의 조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프로그램 명을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그램 기능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총 4가지 테마가 있는데 건강관리에서는 병원 찾기와 운동, 그 다음에 식단 추천, 그 다음에 디지털 기기 사용에서는 인터넷 뱅킹, 온라인 쇼핑, 키오스크를 알려주는 것, 그 다음에 음악에서는 6가지 분위기 중에서 랜덤으로 곡을 추천해주는 기능, 마지막 게임은 치매 예방과 재미 요소를 위하여 기억력 카드 맞추기, 숫자 추측 게임, 그 다음에 산수 문제 게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이유는 바로 초고령화 사회라는 것인데요. 네, 최근 뉴스, 아니 그 전의 뉴스들을 많이 보아도 초고령 사회, 그 다음에 저출산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주목을 하였고요. 그래서 젊은 층보다
고령층이 더 증가되는 사회, 즉 노인들의 비율이 더 증가된다라는 점을 주목해서 제가 이 고령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자 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은요. 일단 첫 번째로 주제 및 아이디어 기획, 그 다음에 수업 내에서 프로그램 주제 발표를 합니다. 그 후 알고리즘을 구성하는데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 구성 후 필요한 기능 배경 화면을 미리 캔버스에서 16가지 정도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드로 이것을 구현합니다. 그 후 중간 공유 및 피드백 후 오류 수정 작업을 거쳐 추가적으로 기능이나 보완할 부분 같은 걸 추가를 해서 마무리하고 보고서까지 작성을 하고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실제 실행 모습을 보여드린 후에 코드를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실행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실행을 하면 네, 이렇게 프로그램이 뜨는데요. 창을 이렇게 세로로 만든 이유는 뭔가 실제로 핸드폰에서 사용한다라는 가정하에 그런 전제하에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세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클릭하여 시작하면 4가지 테마가 뜨고요. 건강관리부터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 병원 찾기 기능입니다. 네, 병원 찾기 기능인데요. 이게 엑셀 데이터가 엄청나게 커서 로딩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아무 지역이나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네, 안성이라고 치면요. 안성이라고 치면 주변에 안성병원들이 이렇게 주르륵 나오고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함께 나옵니다. 네, 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안성 안에 공도를 쳐보면 이제 공도에 있는 병원들이 이렇게 리스트로 뜨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좀 편리하게 주변의 병원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 및 스트레칭인데요. 이렇게 3가지 분야로 나뉘는데 노인분들께서 원하는 그런 분야의 그런 운동을 클릭하면 유튜브 링크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앉아서 하는 어르신 5분 상체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뜨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식단 추천은 약간 그 노인분들 연령대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질환들 5개를 꼽아서 관련 식단 권장사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혈압을 클릭하면 이렇게 고혈압 이 기억해야 할, 좀 참고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글과 추천 음식을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했고요. 이것에 대한 출처는 세브란스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신뢰도 있는 출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디지털 기기 사용인데요. 디지털 기기 사용은 뭔가 이 어려워하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크게 3가지를 뽑아서 준비를 했고요. 엄청 큰 기능은 없고 이렇게 원하는 분야를 누르면은 관련 영상을 볼 수 있게끔 링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요거 하나만 대표로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음악 추천인데요. 음악 추천이 이렇게 모두 분위기가 6가지가 있는데 원하는 분위기를 고르면 이렇게 노래가 뜨고 유튜브 링크를 가면 이렇게 바로 노래가 연결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게임일 텐데요. 게임은 기억력 카드 맞추기, 숫자 추측, 한수 문자인데 기억력 카드 맞추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같은 카드를 맞추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같은 짝이 맞으면 이렇게 되고 아이고. 네. 이렇게 하면은 카드 맞추기 성공 이런 알람이 뜨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고 뭐 숫자 추측도 1부터 30 중에 뭐 숫자를 찾는 건데 더 작은 숫자다 그러면은 더 작게 하는 거고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더 큰 숫자다. 8 해볼까요? 8. 네, 이렇게 하면은 맞췄다 하고 몇 번 만에 맞췄는지까지 나오는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가서 네, 이번에는 핵심이 되는 코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코드 양이 진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진짜 줄여서 딱 5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핵심이 되는 코드는 라이브러리 임포트인데요. 이게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냥 코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에 맞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불러왔고, 뭐 이런 프로그램 창 자체를 만드는 라이브러리부터 랜덤 값을 뽑아주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이미지화 시켜주는 라이브러리, 외부 링크와 공유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엑셀 파일 분석하는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표화, 그 위젯에서 표를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화면 초기화와 돌아가기 버튼인데요. 아까 프로그램에서 보셨다시피 뭔가 클릭해서 다음 화면으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기존에 있던 화면을 제거시키고 새 화면이 로드되는 방식의 코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버튼인데요. 아까 프로그램에서 보셨겠지만 하단에 핑크 색깔로 테마로 돌아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클릭하면 맨 처음에 4가지 테마를 고르는 그 화면으로 넘어가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까지도 만들었고요. 다음은 이 테마 선택 화면 코드인데요. 테마 기능을 선택하는 함수인데 일단 이 테마 배경을 가져와 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 여기 좌표를 제가 다 설정을 해놨거든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 그 부분에 맞는 페이지로 넘어가지게 되도록 코드를 구현했습니다. 이걸 이제 바인딩 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병원 찾기 기능인데요. 아까 다들 반응이 좋았는데 일단은 병원 찾기 정보를 어떤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엑셀 파일을 다운을 받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건 2024년 9월 기준의 병원 찾기 자료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용자가 입력한 값과 그 공통되는, 겹치는 결과를 아래에 표로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이 역할은 아까 라이브러리에서 말씀드렸던 엑셀을 분석하고 있는 판다스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음악 추천인데요. 일단은 음악 추천에서 분위기를 고르고 나면 그것에 맞게 랜덤으로 값을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유튜브 링크로까지 연결을 해주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게 코드가 전체가 다 나온 게 아니라 일부만 가지고 온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발전 계획 및 소감이 있겠는데요. 일단 그때 피드백을 중간에 받았었는데 뭔가 노인분들이 사용하시는 거다 보니 글씨 크기를 좀 키우고 제가 글씨 색 설정을 검정색이 아니라 약간 진한 갈색으로 해놨는데 아예 확실하게 검정색으로 해서 눈에 띄도록 잘 보이게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피드백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 큰 단점이 뭐냐면 실제로 상용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TK 인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웹사이트로 전환을 해도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병원 찾기 기능에서 병원 이름이랑 그 다음에 병원 위치랑 병원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그것 이외에도 운영시간과 분야까지 추가를 해서 표로 만들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소감은 제가 이 프로젝트를 대략 한 달 동안 진행을 해서 만든 프로젝트인데 그렇게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제가 목표했던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어서 아주 뜻깊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쨌거나 제가 처음에 목표했던 거를 전부 다 코드로 구현을 해서 완성을 해냈다는 것에 대해 뿌듯함과 성취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복합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기능을 진짜 엄청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많은 코드들이 있는데 이런 많은 코드를 보고 작성하고 하면서 코드 활용 방법,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에서 빼낼 수 있는 코드 활용 방법과 뭐 코드 구성 등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경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코드 간결화 시키는 작업도 요번에 한번 해봤는데 아까 노래 추천 프로그램에서 노래가 원래 그 코드 안에 그냥 리스트로 넣어놨었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노래를 많이 추가했을 때 코드가 엄청 길어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노래 추천할 때 노래를 엑셀 파일로 전환시켜서 엑셀 파일에서 불러오는 식으로 해서 코드 간결화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많이 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화면에서 어떤 지점을 클릭해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좌표를 클릭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 코드가 많다 보니까 이 좌표 설정하는데 헷갈리고 자꾸 실수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감각도 익히고 좀씩 잘 해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노인들을 위한 복합 프로그램 하모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모니. 네, 피드백 받을까요? 네, 피드백 주실 분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송송수님. 지난 학기 때 영어 단어 외우는 프로그램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보다 더 발전된 뭔가 기술로 만들어 와서 네. 계속 실력이 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것을 이 앱을 가지고 뭘 상용화하거나 또 발전시킬 생각이 있으신 건가라는 궁금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정말 좋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아예 완전 더 확실하게 진짜로 사용하기 훨씬 편하게 좀 더 퀄리티를 높여서 아예 완전 거대 프로젝트로 변환시켜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앱 개발을 해보면 네.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용자가 갖고 있는 휴대폰의 사양이 다 달라요. 네. 화면 사이즈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화면에선 되고 어떤 기종에서 안 되고 그런 것들에 자잘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귀찮으면서도 중요한 문제라서 또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어려움이 닥칠 건데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데이터를 읽어올 때 엑셀 파일에서 읽어왔는데 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좀 있거든요. 아. 왜냐하면 새로운 병원 정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럼 새로운 엑셀 파일을 자꾸 변동해야 되는데 네. 그 바꾸는 건 또 누가 할 거면 그때마다 사용자에게 업데이트를 요구해야 되는 것인가? 점이 있고 그리고 일단 개인이 그런 커스텀을 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은 반드시 추가가 돼야 되는데 아, 네. 예를 들면 내가 회원가입 로그인해서 내가 지금 찾는 네. 병원 같은 걸 해서 그것을 위주로 돼야 되는데 이거는 모든 사용자가 일괄적인 하나의 화면을 사용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이 되게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데이터베이스에 올려놓고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공하는 형태의 이제 공부를 할 때가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더 좋은 거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월님, 현혜린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춥고 감기, 독감 다 걸리고 있는데 방학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학기까지 포함해서 약 3년간 하고 있는 개인 파이썬 수업에서 이번 학기 진행한 개인 프로젝트를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파이썬을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많은 명령어가 저에게 축적이 되고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미 사람들이 만들어둔 세트 갖고 와서 그 툴을 갖고 개발했었는데 이제는 뭐 챗GPT나 저 혼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지? 네. 네. 저의 개인 프로젝트 주제는 택시 카풀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프로그램 개발 동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다음 학기부터는 우리 학교가 스쿨버스를 운영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신규 기숙사 입소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스쿨버스가 멈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말 듣고 전년도 용돈을 받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제 생계 용돈과 직결된 문제로 어떻게 터미널에서 학교까지 저렴한 가격에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대답으로 택시를 한 대를 엠빵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엠빵이 정말 실제로 저렴한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가격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 학교까지 올 수 있는 방향들을. 총 똑버스랑 택시를 가지고 해봤는데요. 일단 똑버스 같은 경우는 가장 저렴하긴 해요. 하지만 한경대에서 탑승해야 된다는 말도 듣고 있고 학교 바로 앞이 아니라 저기 앞에 우리 스쿨버스 가끔 오는 그 정류장에서 내려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었고 제가 똑버스를 많이 애용하는 친구랑 인터뷰를 해본 결과 똑버스가 예약자에 따라 동선이 바뀌고 시간이 계산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변수가 좀 많다는 이야기를 주어서 전 약간 이 똑버스가 불안함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다음 수인 택시 한 대 내면 엠빵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택시 한 대 내면 엠빵은 학교 앞까지 올 수 있고 친구랑 같이 올 수 있다는 점도 있고 가격도 1인당 현재는 2,05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 가격이 변동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택시 시간에 따라서. 그런 약간의 불안함이 있지만 그래도 똑버스보다는 괜찮을 것 같다. 불안이 좀 더 적다. 제 성격상.
그래서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택시 몇명 엠빵 할 때 단점이 뭐가 있을까? 시스템으로 돌린다면은 어떤 단점이 있을까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4명 모으기 귀찮음입니다. 만약에 한 친구가 택시 엠빵 하려고 전화를 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친구 3명 2명 모았어요. 근데 만약에 한 명이 못 구해줬어요. 그러면은 남은 3명은 슬퍼지겠죠? 엠빵할 돈이 줄어드니까. 네, 그렇고 다음으로는 이제 한 명이 카드를 대표로 내게 되잖아요. 그럼 그 친구한테 돈을 보내줘야겠죠? 그럼 이 친구는 3명에게 그 계좌를 다 각자 보내줘야 되고, 멤버가 4명 고정 아닐 때는 매주 다른 친구들에게 보내주게 돼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4명 카풀도 쉽고 계좌 공유도 편리한 카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만든 프로그램은 거기 너 내 동료가 되어라 NF 카풀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 카풀 서비스의 주요 서비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텍스트로 적혀 있어서 이게 뭔 소리지 할 수 있는데, 좀 이따 실행 화면을 보시면 이게 저 말이었구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한 4명 모으기 귀찮음을 해결했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쉬운 계좌 공유, 세 번째는 공통의 장소에서 모이기, 네 번째는 진짜 쉬운 사용 방법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요거고요. 잘 보이시죠? 네, 일단 누가 봐도 뭐뭐 해야 될지 보이실 텐데, 첫 번째로 처음 오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설명서를 들어가서 설명서를 잠깐 읽어볼 수 있고요. 그럼 이걸 따라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에 현재 1번은 총무인 친구예요. 돈을 모으는 친구인 거죠. 나머지 3 친구들은 그냥 탑승객인 겁니다. 여기다가 제가 1번 총무예요. 그럼 제 이름 적어볼게요. 하면은 이 택시 모양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1번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안내가 오고, 친구들이 받을 수 있는 계좌가 밑에 뜨게 됩니다. 그럼 이게 복사가 안 돼요. 그럴 때는 총무 계좌 복사 버튼 누르면은 계좌 번호가 복사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고, 그래서 확인해보면 여기다가 컨트롤 V라면 네, 실제 제 국민 계좌입니다. 계좌가 찍지 마요. 네, 계좌가 나오고요. 만약에 계좌가 없는 친구가 타요. 만약에 누구래 보지? 나린이가 총무를 해요. 꼭 나린이가 한다. 그러면 탑승을 일단 하죠. 근데 계좌가 없다고 뜹니다. 계좌를 추가해주세요 라고 뜨고요. 그러면 나린이 계좌를 등록해 봅시다. 계좌 등록창에 들어가서 나린이 이름을 쳐요. 나린이 계좌번호를 제가 모르니까 1, 2, 3, 4 긁어요. 그 다음에 은행도 저는 그냥 희은으로 할게요. 그냥 등록을 해요. 그러면 계좌가 저장되었습니다가 뜨죠. 그러면은 나린이를 다시 총무에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게 오류가 잘 걸려요. 그럼 확인 눌렀을 때 아까처럼 1번 탑승이라는 창이 뜨고 방금 등록한 나린이 계좌가 뜨게 되죠. 그래서 밑에 친구들도 이름을 채울 수 있고요. 자, 이쪽 라인을 채워봅시다. 자, 시연이 여기 원래 탑승이라고 뜨는데 지금 이게 꽉 차가지고 로딩이 걸려요. 이런 식으로 탑승하고, 다음 지호 탑시다. 그 다음에 도훈이 탑시다. 네, 이런 식으로 탑승하면은 뜰 거예요. 1번 버스 탑승했습니다 아가 뜨고, 이 밑에 3 친구는 총무계좌 복사를 해서 나린이에게 돈을 보내면 되는 간편한 서비스입니다. 이 1번에서 했던 게 3번, 4번, 1번, 2번, 3번 택시에 다 작동이 되고 있고요. 장소는 천시시 카페로 모여서 택시를 타고 학교에 오시면 되는 서비스입니다. 천시시 다 알잖아요. 그쵸? 한 번씩은 가봤을 텐데. 그럼 미안해. 맛있어. 한번 가봐. 네.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 4가지를 넣었고, 아까 제가 말씀 4가지가 방금 화면에서 실행이 되었죠. 네. 그 4가지를 하게 되었고,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보고서가 있어요. 보고서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쓴 보고서인데, 네. 그래서 저는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처음 만들 때 저게 문제구나. 그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런 서비스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봤고 저가 개발하기도 편하고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편한 2번 방법을 선택했고 뭐 화면을 어떻게 배치할지도 가상으로 만들어 보았고 알고리즘이 제일 중요한데 코딩은 알고리즘은 이러한 흐름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할 거야 라는 걸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런 것도 어떻게 탑승할지, 어떤 걸 넣을지, 뭐 택시 시간을 어떻게 해둘 건지, 설명서 어떻게 만들 건지, 계좌 어떻게 계산할 건지 다 분야별 알고리즘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 이거는 코드인데요. 너무 많고 복잡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코드는 이 정도가 되는데 사실 더 길어졌어요. 기능을 추가하는 바람에 네, 이 정도 코드가 있고 네, 실제 사용하면 방금 보여드린 그런 화면이 있습니다. 다시 발표로 돌아가서 그래서 저 일단 아쉬운 점은 꽤 괜찮죠? 꽤 쓸만한 프로그램이죠? 가장 아쉬운 점, 고마워요 오빠. 가장 아쉬운 점은 수진의 것처럼 실제 사용이 불가능해요. 이게 파이썬이 URL이라는 쉽게 말해 링크를 만들 수가 없는 언어예요. 일단 체계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에게 파이썬 능력도 많이 늘게 해주었고 시스템 구축하는 것에서도 많은 배움을 줘서 그래도 나에겐 큰 성장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후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코드가 엄청 길었잖아요. 그게 코드 대부분 변수이거나 명령어거나 뭐 의짓 이런 건데 제가 이 변수를 평상시에는 20개 정도 사용을 해요. 하나를 할 때. 근데 이번에 제가 대충 세보니까 한 3, 40개 정도 썼더라고요. 변수를. 그러면서 변수가 좀 비슷한데 다른 기능을 하다 보니까 변수 이름이 조금만 비슷해서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변수를 틀려서 시스템 오류도 많이 보기도 하고 제가 찾기도 어렵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은 좌표 이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창에서 막 택시 모양 있고 버튼 모양 있고 글자 모양 있었잖아요. 그게 다 좌표로 찍은 거거든요. 뭐 X값 어디, Y값 어디 찍은 건데 이게 많을수록 좌표가 헷갈려지고 내가 지금 둔 곳이 여기가 맞는지 기억도 안 나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걸 한 달 내내 보니까 좌표가 점점 어려워지고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후에는 좌표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창 여기가 얼마면은 요만큼이겠고 뭐 같은 값이 여기니 내리고 말이 너무 어렵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위젯들을 추가했고 다음 거는 약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코딩 언어를 더 배워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제가 만든 내용들을 실제로 구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찾아봤는데 코딩어 한 3, 4개만 더 배우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3, 4개를 근데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이거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봤는데 뭔가 조금만 했는데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방학에 좀 갖고 놀아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은 흥미인데 사실 제가 성찰 에세이 매년 쓰는 얘기가 있어요. 코딩이랑 권태기가 왔다. 코딩이 재미가 없어졌다. 라는 내용을 매년 적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제가 해보고 싶은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봤잖아요. 그러면서 꽤나 재밌는데 이 코딩이 다시 좀 흥미가 생기면서 이 코딩과의 권태기를 끝맺을 수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한동안 열심히 파이썬이랑 뭐 다른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나 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언어들을 습득하면서 좀 재밌게 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피드백 또는 질문 있는 분 해주세요. 저쪽은 보지 않을게요. 여기서 해주세요. 없으면 해주실 거예요? 파이썬으로 웹 개발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그 기컴포도 써야 되고 다른 한 군데 왔다 갔다 해야 되던데 파이썬 단독으로는 어렵지 않나요?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다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하면은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프리머 제가 조금 찾아본 유료가 좀 많았어서 조금 더 찾아보고 가능한 파이썬 투자해보고 안 되면은 다른 언어 근데 배워보고 싶긴 해요. 다른 언어가. 그래서 다른 언어도 해볼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더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